여러분들께서 헌재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상한 말을 앞뒤 맥락과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 내가 말이야 아내도 모르게 저기를 했고 아내가 알면 이거 큰일 나. 정말 크게 화를 내고 혼날 것 같아. 류의 말을 뜬금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그 증인 입에서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네.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는데 우선 조태용 김건희 문자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난 허를 찔린 것 같아요. 네. 그 문자가 여기서 이렇게 오픈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네. 왜냐하면 저 본인의 통화 내역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조태용은. 네네. 저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경찰에서 통화 내역을 그냥 그 통신사에서 받은 거예요. 네네. 본인은 제출도 안 했는데 그게 경찰에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네. 저걸 이야기하니까 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저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랑 자주 주고받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저 상황에서는 아주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한 게 그랬을 느껴졌거든요. 나름 네. 침착한 척했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뭐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그 영부인이 그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정말 이상한 네.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날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엄 바로 전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어떤 내용으로 추정하십니까? 이제 언제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계엄의 어떤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재밌는 거는 제가 국힘 쪽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네.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치 꼭 계엄을 해야 된다 막 마구 조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네. 막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받은 첩보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뉴스에 전 국민 출국 금지 나와 있죠. 네.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택 금지, 네, 전체 금지. 왜 노상원 그 메시지에 네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랑 광범위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실무를 어느 파트가 수행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미스테리한 얘기죠. 출국 금지 이런 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소관일 텐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디가 그거를 기초적인 걸 수행을 했느냐에 대한 아주 황당한 지금 첩보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가 추이를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박사님, 문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날 답을 안 했습니다. 고민이 많았겠죠. 예, 그 다음 날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인사 문자는 아니라는 걸 확인이 된 거죠. 인사 문자가 아니면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건데 하루가 지났다, 그러니까 그 밤이 지났다고 하는 건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왜냐면 본인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증거가 있으면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조태형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운 것처럼 지금 얘기한 네. 것 같은데 여기서 확인되는 건 김건희도 내란의 기획자다. 네. 이건 좀 확인이 됐다. 네. 이게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사실상 확인된 거 중에 보시면 자기 입으로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더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주 있지 않았는데 12월 2일 날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했겠죠. 맞습니다. 자주 아닌데 뭐 안부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그래서 지금 것이고. 한쪽 라인이 지금 확인이 안 돼. 일진 라인은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뭐 여인형부터 해서 방첩사, 수방사, 그다음에 특전사 이렇게 요 라인이 정리가 됐는데 네. 윤석열과 잘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 중에 한 노상원이에요. 따지고 네. 보면 이제 같이 술도 먹고 취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그렇다면 김용현, 노상원 이 두 사람이 계속 기획을 했던 거잖아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2회 정도 네. 그 국방부 장관 공간을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러면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국방부 장관
공간에 갔다라는 얘기들도 좀 들려 나온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일진다인은 요나인이라면 이진다인, 소위 말하는 제2수사단이라고 하는 이진다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김영현, 노상원, 그다음에 김건희.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기분 나빴던 인물들을 윤건희가 모여서 다 지금 지정한 거잖아요. 뭐 최재형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그 포악성, 그 노상원 수첩의 포악성을 네, 보면 저는 이 두 개의 일진, 이진 라인들이 작동을 했을 것 같고, 그럼 이 일진, 이진 라인의 핵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그럼 네. 그러면 끊임없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최종 거사일은 아마도 주술가에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큰일 나요. 아 맞아요.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네. 저는 또 한 가지 김건희랑 관련해서 이제 지금 비아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이면서 무슨 안보와 관련이 없는, 업무랑 관련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비아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에 물어봤더니 경호처에서 그것마저도 보안이기 때문에 말해주지 답을 못했죠. 않겠다. 그 얘기는 줬다는 얘기죠. 줬다는 얘기지 네네. 않습니까? 안 줬으면 당연히 자신이 안 그렇죠.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자는 전날 2개, 다음 날 하나 이렇게 있지만 그거 외에 비아폰에서의 뭐 연락한 내용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비아폰으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 폰으로 했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조태용 씨의 인생 이력 굉장히 화려한 공직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 대통령실속 청년위원장 할 때 장관급 뭐를 할 때 이분이 외교 1차관을 했고 지금 외교장관이 외교 2차관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이분은 국회의원도 되고 또 안보실장도 하고 지금 국정원장까지 갔어요. 그냥 제 짐작으로는 문자 딱 보고 이거 내가 답을 했다가는 나중에 후일에 굉장한 책임을 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상황 파악이 자기가 될 때까지를 기다렸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스타일을 제가 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만 탄핵 심판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아 대단히 아주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책임질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리얼하게 말씀하세요.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 이퀄 기름장어? 아니 기본적으로 그 외교부에서요 가장 예를 들면 뺀질뺀질하고 그 정치를 잘하는 데가 북미국 라인들이에요. 네. 북미국이 메인이거든요. 또 따지고 그렇죠.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들 그다음에 주류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통망들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 라인들이 서로가 치고 짜고 하면서 계속 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들인데 대단히 옛날에 조용했던 제가 왜 아냐면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NSC에 근무하면서 요때 예를 들면 따지고 과장급 뭐 요 정도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대단히 조용히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서 겸손한 척하면서 따박따박 승진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정부보다도 보수 정부에서 승진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미국 라인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전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김건희랑 매우 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통망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는 거기서 어떤 점에서 그걸 느꼈었냐면 이제 그 뭐 계엄의 밤에 그 내란의 밤에 정말 정신 없을 때 이제 조태용 원장은 이걸 먼저 알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홍장원 차장이 가서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고 그렇죠. 뭐 그걸 왜 물어봐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라고 하고 쓱 넘어갔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숨이 막 얘기합시다. 헐떡헐떡 넘어갈 정도로 막 그렇죠. 흥분되는 얘기잖아요. 네. 무시무시한 얘기고. 그렇죠. 아니 뭐라고 했다고요. 근데 본인이 그걸 거기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와, 이 사람은 진짜 기름장어인가요?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남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그랬겠죠. 나도 알아 임마. 왜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해? 그렇죠. 넘어가지. 이랬을 맞아요, 거야. 맞아요. 날 끌어들이지 마. 네, 네.